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셨나요? 유튜브도 인사하고 시작합니까? 아니 없죠. 그냥 해봤습니다. 자, 저희 챔피언스 리그 할 거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이제 로고를 띄워놨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오늘 새벽 네. 한국 시간 3월 14일 새벽에 16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토너먼트 단계로 이미 들어왔고 이제 또 8강이 8강이죠. 시작될 거고요. 진정한 이제 유럽의 탑 8개 팀이 남아서 유럽 최강을 가리는 여정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일단 뭐 오늘이 14일 하필 이제 한국식 명절인 화이트데이에 네.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16강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뭐 사탕은 뭐 좀 주셨는지 네. 다 그런 게 아싸들이나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인싸들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싸 이런 말 안 쓰시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은 제 아들이 곧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아들이 급식이잖아 이제. 네, 이제 급식이니까 곧 아빠한테 아빠 인싸야 아싸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AFC 챔피언스 리그를 한 경기씩 현장 취재를 다녀왔고요. 제가 대구 그리고 리천 기자가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둘 다 이제 한국 팀이 홈에서 승리하는 걸 봤고요.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서영욱 위원이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하셨고 또 저희 풋볼리스트의 기사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 이제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간보다 거의 정확히 한 10시간 전에 끝난 경기들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이제 오늘 열린 경기가 아무래도 여러분의 기억에 있으니까 역시나 메시,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챔피언스 리그의 주인공이 된 호날두,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입니다. 또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지겨운데 너무 잘하니까. 그쵸? 너무 잘하고. 네. 바르셀로나가 사실 리옹한테 조별리그에서 졌잖아요. 네. 아, 맨시티가 졌구나. 네. 그 리옹이 강팀들을 잘 괴롭힌다. 네네. 이런 인상이 있어서 누캄프에서 하지만 어려울 것이다 했지만 5대1로 이겼어요. 메시가 골 2개와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가 또 이런저런 기록을 또 세웠는데 골 2개, 도움 2개를 하면서 2골을 추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고. 11시즌 연속 35골을 넣었는데 야, 미친 거 아닙니까? 좀 미친 것 같아요. 아까 김정민 기자가 쓴 기사 저도 보면서 올라오고 이게 인간이야?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뭐 펠레, 뭐 게르트 밀러, 호마리오, 호나우두, 심지어 라이벌인 호날두도 네. 이 11년 연속 35골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네. 기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축구 역사를 전수조사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펠레, 호마리오, 호나우두는 이걸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 선수들이 못했으면 아무도 못했겠죠. 그쵸? 35골을 넣는다는 어디 거. 완전 변방에 있을 수 네, 있지만 맞아요, 이런 맞아요. 큰 무대에서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K리그에도 없잖아 심지어 35골 이상. K리그는 뭐 득점왕 12골 막 옛날에 이랬던 리그인데 K리그는 골 안 나기로 유명한 리그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튼 메시 한 경기 2골 2도움이 처음이라고 저도 봤어요. 그 축구 전문 통계 업체인 옵타에서. 친절하게 또 통계를 내서 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시즌 처음인지 아니면 뭐 역사상 처음인지 잘 모르겠는 게 설마? 메시가 2골 2도움이 처음일까? 이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팩트체크는 안 됐기 때문에 UCL에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엔 리그에서는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더 한 그러니까. 적도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뭐 5골 3도움 됐을 것 같은데 생긴 것만 봐서는 그건 또 확실히 하질 않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 보시죠.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리고 2골 2도움이라는 그 수치뿐 아니고 각 장면의 내용을 봐도 메시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경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PK 얻을 때도 본인이 관여했고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본인의 득점. 네,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드리블 한 대 들어간 다음에 왼발로 접고 오른발로 진짜 빠른 타이밍에 저 그때 땅 소리 나는 것 같았어요. 오른발을 이렇게 일반적인 스톤처럼 휘둘러서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접은 다음에 딱 네. 이렇게 되게 빠른 타이밍에 밀어넣었어요. 밀어넣더라고요. 드리블 한 번 더 칠 것 같이 하면서 밀어넣었는데 그게 세게 맞지는 않았지만 정말 골키퍼를 속였고 네, 앙토니 로페스가 이날도 잘 막았어요. 물론 네. 골을 많이 먹었지만 네. 맞았는데 맞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천재가 아닌가. 매니저 서영욱님께서 네. 매니저 서영욱이라는 분이 진짜 서영욱 위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팅창에 여론 조작을 누가 시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 방송에 여론 조작하면은 잡혀간다고 써있던데. 아, 여러분, 진짜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또 이제 방송의 어떤 중립성과 그렇습니다. 팩트체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함부로 네. 하면은 쇠고랑 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서영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진짜 서영욱 위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희도 몰라요, 그죠? 네, 그쵸. 매니저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자,
자, 그리고 어시스트. 피케한테 준 어시스트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영상을 띄워드릴 수 없는 게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 메시가 페널티 지역 골대에서 오른쪽 돌파하다가 오른발로 했죠. 약간 땅볼 크로스처럼 패스를 줬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스케츠한테 줬는데 빗나간 거 아니야 싶었는데 부스케츠를 지나서 피케가 네. 그 중계화면을 볼 때 화면 밖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거를 노막 상태에서 탁 차놓는 모습. 차놨다기보다는 그냥 먹었죠. 정말. 예. 메시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탁 차놓는 모습. 그걸 봤을 때 역시 얘는 진짜 눈이 약간 좀 그 심해 어류들 중에서 뒤로 이렇게 달려. 시야각이 한 360도 중에 350도 정도 열려 있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아닌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게 당구를 칠 때 내가 안 보이는 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메시가 막 차진 않았겠지 했지만 저는 심지어 넣은 줄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는데도 그 장면에서 피케가 골 넣은 장면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부스케츠도 되게 허망하게 쳐다봐요, 공을. 수비까지 함께. 근데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던 피케가 유유히 달려와서 공을 집어넣고 멋진 세레모니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천재다. 천재입니다. 메시가 몇 단 맞힐지 상당히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네. 당화로 치면 3천 치지 않을까. 아, 다마 3천. 그러니까 리옹이 사실 이날도 3백 나오고 5백 펼쳐서 측면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나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왼쪽 측면을 계속해서 털었고 결국에는 메시가 마지막 패스 내가지고 그 PK 얻을 때도 드나이가 태클에서 잘못 얻었었고 그것도 그렇고 일단 한 골 넣으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쵸. 메시 공 잡으면 정말 골이야. 그렇습니다. 넣던 주던. 야. 자, 이제 메시 얘기를 한참 했고, 근데 우리 그동안 아무도 채팅창에 말씀이 없으신데, 뭐, 저희 렉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아니, 뭔가 그 뒤에 했습니다. 네. 저기 올라온 좀 됐어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네, 메시 얘기 못지않게 우리 해야 되는 얘기. 하루 지나긴 했지만,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로나르도. 네. 호라노도. 아닌데? 어떻게 아무튼, 호날두. 파울로 벤투 감독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아, 네. 3골을 넣고 벤투 가르쳤어요? 벤투가 가르쳤었죠. 아, 유로 때? 한때. 아. 한때. 또 전북의 이제 디마스 코치가 그렇죠. 스포르팅 시절에 이제 16살 호날두랑 같이 공을 찼다. 네. 이런 썰. 볼리TV 유튜브 가시면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뷰했어요, 직접.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이날 전까지 호날두가 한 달 이상 골을 넣지 못했었잖아요. 네. 호날두 득점 선두임에도 불구하고 다 된 거 아니냐. 네. 챔스에서는 올 시즌 한 골이었으니까 챔스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호우 세레모니 3번 했고 네. 세 번째 마지막은 또 시메오네 감독에게 보내는 분가 세레머니. 윤리에 제소될 수 있는 네. 그 세레모니 했습니다. 네. 그 호흡 세레머니 중에 하나가 그 보시면 자세히 보면 선수들이 세레머니 하러 뛰잖아요. 챔스 공인 거 뒤에서 불러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누가 그쪽으로 찼을 텐데 공이 선수랑 똑같은 선수께 오다가 호날두가 점프하기 전에 공이 점프를 해요. 그거 보면서 와 축구의 신이다. 축구의 신인데 공도 함께 한꺼번에 공님이 함께 호날두님을 축하하신다.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 호날두 바로 뒤에서 엠레찬이 따라가거든요. 엠레찬이 약간 다른 선수들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호날두 선수한테 붙지 말라. 날두님이 뛰어서 이걸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 근데 이거 할 때는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요즘 너무 많이 흔들어서 좀 짜증이 하지만 3골 넣고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까지 경배하는 호날두의 활약이었고요. 공까지 경배. 네. 아무튼 이 전에 아틀레티코 측과 또 이제 스페인 축구계 여러 데서 호날두에 대한 도발이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다 됐다. 이제 뭐 빼먹고 막 빼먹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었고 아틀레티코 측에서 호날두를 좀 도발하니까 호날두 선수가 경기 전부터 유벤투스 동료들한테 나만 믿어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나 3골 넣을 거다. 오늘 다 와라. 그러니까 내가 한 골 이도움을 해서 우리가 역전한다도 아니고 내가 3골 넣을 거다.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근데 봐라. 아틀레티코는 괜한 도발이었던 게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호날두가 기록 찾아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8번 해트트릭을 했는데 바로 전 해트트릭도 아틀레티코 해트트릭이죠. 맞아요. 그리고 시메오네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단 한 선수가 호날두라고. 시메오네가 이끄는 팀 시메오네 상대로. 네. 그런 걸 보면 괜한 도발을 한 게 아닌가. 그죠. 호날두가 침체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각성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골도 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넣었어요. 그 이명박 씨의 명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명짤이 있어요. 약간 그 명짤이 이명박씨. 소환돼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대목이었고요. 계속 메시 띄워놓고 있었네. 호날두 얘기하는데. 근데 그 호날두로 바꿔? 호날두 뒤에 지금 저희 머리가 있죠, 호날두. 예. 호날두 어디 호날두? 이거 아닌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말씀하고 네, 계시면 근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호날두가 네. 보면 누가 호날두 무릎에 짐 빠졌다 그랬어. 그 헤딩골들 보셨죠? 네.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올라서 꽂아 넣었는데 네. 아 정말 요거 대단했고 오. 에... 오. 네. 알리안츠 아레나를 찾으신 팬들께서 우리가 호날두 1인유로 주고 사왔을 때 누가 욕했어. 이럴 만한 경기였어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승리에는 전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호날두와 함께 맛이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그렇습니다. 호날두 영입 이후에 오히려 이제 팀 스쿼드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알레그리 감독이 이 선수들 조합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날도 완벽한 시너조과를 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파울로 디발라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동시에 선발로 쓰지 않고 호날두 중심의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공격적인 이탈리아 팀은 정말 드문 게 그 4-3-3으로 명목상 선발 포맷이 나와 있는데 미드필더 3명 중에서 가장 수비적인 엠레잔이 오른쪽 스토퍼로 내려가면서 3-4-3을 만듭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3백 중에서 보누찌가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은 아예 상대 진영까지 확 올라가요. 그래서 1, 2, 7? 그러니까 저 거의 놀란 이 게 정도? 1, 2, 7 정도? 경기 보는데 키엘리니가 계속 나와. 그죠? 키엘리니가 공격을 그래서 저는 그거 옮기까지 울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 정도여서 정말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레그리 감독이 뭘 공략했는지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아틀레티코 수비와 역습의 중심 그거거든요. 4-4-2 수비를 한 다음에 무슨 뭐 벤투 감독이 많이 추구하는 것처럼 공을 깔끔하게 따내서 뒤에서부터 빌드업해서 역습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대 측면 쪽으로 약간 일단 지른 다음에 그쪽에서 그리즈만이 이런 선수가 프리하게 공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키엘리니와 엠레잔이 올라가서 미리 점유하고 있었던 공간이 아틀레티코가 속공할 때 제일 먼저 뻥 쳐넣는 그 공간이에요. 공을 먼저 보내는 그 공간으로 네. 가 있었다. 그래서 키엘리니와 엠레잔이 일반적인 3백보다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아틀레티코가 일단 걷어냈는데 키엘리니가 이만하잖아요. 키엘리니가 에이 그리즈만이 꼬만 자식아 내가 더 크다 이러면서 딱 따내면은 아틀레티코는 속공이 시작이 안 되고 다시 유벤투스 공격.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정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저도 듣고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키엘리니하고 그 그리즈만하고 헤딩 경합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즈만이 오른발잡이고 측면으로 빠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거기서 공 잡고 들어가는 게 왼발? 그리즈만 왼발잡이. 그 왼발잡이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빠져서 공 잡고 중앙으로 이렇게 파면서 속공 전개하는 게 특기인데 키엘리니가 딱 거기 미리 서 있다가 아틀레티코가 그 시메네 감독 아래서 몸에 배이는 그 패턴을 보고 얘네들은 일단 일루 찬다. 거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할 정도로 잘 먹혔다. 그리고 호날두가 가운데로 오니까 주앙 칸셀루 선수가 정말 그 측면에서 네. 돌파 잘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측면에서 네. 베르나르데스키와 주앙 칸셀로의 조합이었는데 베르나르데스키는 어시스트도 했고요. PK도 얻었죠. 예, 칸셀로도 어시스트 했고 이 선수들이 오른쪽 또 베르나르데스키는 왼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르나르데스키가 오른쪽 왼쪽을 넘나들면 칸셀로가 오른쪽을 줄창 파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조합을 보여줬다. 네. 자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호날두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대단한 걸 한 팀이 또 있어요. 뭐 이 챔피언스 할 얘기가 진진합니다. 끊이질 않아요. 자 다음 할 얘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건가? 사진이 왔네. 요거네. 예. 네. 저 친구 표정 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누구? 저기 피르미노. 네, 피르미노가 판다이크를 네. 축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놈 봐라. 약간 면박을 주는 건지 모르는 네.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오늘 새벽 사진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판다이크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 오늘 새벽이에요. 뒤에 보니까 이 바이엘은 맞습니다. 그런가? 예, 아무튼 오늘 그러네. 호텔스닷컴이 계속 지나갔었거든요. 저희 그래요? 지금 바로 봤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다이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결과 리버풀은 홈에서 예전에 열린 홈 경기에서 바이에른과 0대0으로 비겼어요. 근데 이 경기를 비롯해서 바이에른이 그 즈음에 2승 5무인가? 무승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공격력이 떡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정 가서 못 이긴다. 알리안츠 아레나 가서 리버풀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어떻게 됐습니까? 4대1로 이겼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판다이크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판다이크가 믿음이 부족한 자만 심판한 게 아니라 레반도프스키도 심판하고 그쵸. 니코 코바치도 심판하고 노이어도 심판하고. 노이어도 심판하고 심판했습니다. 자 일단 네. 놀랐어.
네, 초반부터 리버풀이 경기를 잘 푼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질 뻔했는데 판다이크가 롱패스, 판다이크 롱패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다른 선수도 롱패스 했었는데 그건 좀 안 됐고 판다이크가 한 게 이제 정확히 들어갔죠. 그 롱패스가 사디오 마네에게 정확히 들어갔고요. 마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침착하게 골키퍼의 견제와 이런 거를 다 접어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판다이크가 헤딩으로. 네. 이거는 이제 심지어 바이에른이 동점을 만든 뒤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밀러의 코너킥을 받아서 판다이크가 뚝배기로 이제 바이에른의 뚝배기를 깨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다이크가 크기도 하겠지만 점프했을 때 그 위압감을 그 뒤에서 잡은 카메라를 보니까 판다이크가 정말 높이 떴었고 네. 앞에 하비 마르티네스와 또 한 선수가 막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너무 작아 보여. 판다이크가 정말 뛰어 오르는데 그 선수들은 물론 못 봤겠지만 그냥 보는 입장에서도 아 정말 크다.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호날두랑 판다이크를 보니까 이번 챔스는 약간 뚝배기 메타가 있는. 네. 아, 근데 어쨌든 축구는 신체적인 능력을 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요. 그거를 최대한들 끌어올리는 선수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호날두하고 판다이크가 아닌가. 그리고 뭐 패스도 정확하고 뭐 정말 왜 1,000억이 넘는 선수인지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맞습니다. 피르미누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네. 저것 봐라 이렇게. 네. 최근에 몇 달 전이죠. 그 대표팀 대회인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독일을 네덜란드와 독일이 네이션스 리그 조최종전을 하는데 판다이크의 뚝배기로 이제 또 뚝배기 맞나? 발로 넣나? 머리 넣나요? 아무튼 세트피스에서 세트피스에서 판다이크가 마지막 동점골을 넣으면서 독일은 강등, 이제 네덜란드는 플레이오프 진출. 그러니까 이제 판다이크를 특히 경기 막판에 아예 전진시켜 수전방에 박아서 원톱처럼 쓰는 게 요즘 리버풀이 좀 종종 쓰는 전략이고 네덜란드 대표팀이 쓰는 전략인데 이런 거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요. 왜냐면 스쿼드에 요즘에는 장신 공격수 멀대를 잘 안 넣거든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멀대가 필요하고 롱볼을 때려야겠다 싶으면 세트백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바르셀로나는 되게 오래전부터 제라르 피케로 그 짓을 해왔고요. 한국도 아시안컵 때 안 풀리니까 김민재 올렸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일치탈락했지만 김민재를 올렸을 때 김민재 머리에다가 때리는 롱패스는 김민재가 다 따냈어요 진짜. 근데 잘 됩니다. 수비수들이 원래 또 헤딩을 잘 따내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적인 헤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뜨리는 게 그 선수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판다이크는 집어넣기까지 한다는 거. 판다이크는 발로도 잘 넣어요. 네. 네, 뭐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네. 그렇고요. 리버풀이 이 경기로 세운 약간 이색적인 기록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까지 흔히 말하는 레바민을 16강에서 탈락시킨 유일한 팀. 챔피언스 리그가 91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출범한 이래로 최초군요. 최초입니다. 근데 사실 리버풀이 한 번 우승하긴 했지만 뭐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우리 지난 시즌은 좋았지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뭐 이런 기록도 자랑할 만하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까지 16강에서 잡는 팀들은 그 파리 생제르맹도 봤잖아요. 잡을 것 같은데 파리 생제르맹 다 뒤집어서 지는데 리버풀은 잡는다. 뭔가 있긴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농담들을 하곤 했어요. 우리가 말한 그 바르셀로나 레알을 다 잡은 게 2010년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 뒤로 리버풀이 챔스도 막 못 나고 막 이러면서 리버풀 역시 대단한 팀.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리버풀은 복수할 기회가 너무 많아. 왜냐면 앞으로 클럽 있는 한 챔스 무조건 나오거든. 챔스를 못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승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cham스를 못 나갈 일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뒤 앞에는 저 판데이크가 지키고 앞에는 피르미누하고 사네하고 뭐 마네와 살라가 네. 있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 살라가 요즘에 골을 못 넣지만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클럽 2.0이 오는 게 아닌가. 아하. 2.0이 오는 게 아닌가. 지난 제가 리그 경기도 보고 네. 이번 경기는 뭐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네. 리버풀이 뭔가 껍질을 깨는 것 같은 느낌. 껍질을 깼군요. 근데 껍질은 판다이크가 깬 게 아닌가. 앞에 선수가 깬 게 아니라. 네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이제 개별 경기 얘기는 오늘 경기에서 했으니까 됐고요. 이제 16강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16강의 특징, 8개 대진 중에서, 1차전에 진 팀이 결국 통과한 경우가
4개. 네. 절반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 맨유는 0대2로 1차전에서 지고 뒤집어서 올라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사상 첫 팀. 그쵸, 최초. 그런 이변까지 나왔고 네. 그리고 아약스는 심지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뒤집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밀버풀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뒤졌고 에어풀은 역전은 아니지만 네. 역시나 이제 홈에서 불리한 0대0을 먼저 가서 뒤집었고. 그런 네. 걸 보면 이 홈팬들은 좀 억장이 무너지지만 보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정말 꿀잼이었던 네. 16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대로 1차전에서 이긴 팀이 2차전까지 이긴 건 뭐 맨시티가 샬케를 2번 잡은 거, 토트넘이 도르트문트를 2번 잡은 거, 이렇게 2개 대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꿀잼이다. 네. 대단히 그 역전이나 이런 이변이 많고 그게 어떤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 그 전술 또 그리고 선수들의 투지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되게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한 대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의지 말씀하셨지만 방심하면 바로 지는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지고 라모스처럼요. 네 그리고 주전이 9명이나 빠진 맨유도 파리 생제르맹이 살짝 실수하고 하면 바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쵸. 그럼 이제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8강이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뒤집고 온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뒤집고 온 팀들끼리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얘기하지 않은 경기가 하나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요. 어제 새벽에 맨시티가 샬케를 잡았는데 7대0으로 잡았어요. 두 경기 연속 해가지고 10대인데 첫 경기 3대2 승리, 네. 두 번째 경기 홈에서 7대0 승리 합쳐서 10대2가 되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1, 2차전 합쳐서 두 번째 점수 많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총 틀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예전에 스포르팅을 두 경기에 12대 0인가 13대 0으로 이긴 게 이제 가장 큰 승리고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우리 사네는 친정팀을 상대로 정말 피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너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양학은 정말 잘한다. 뭐 약팀 상대로는 진짜 가차 없고요. 그러니까 뭐 샬케가 아주 약팀은 아니지만 좀 부진하거나 뭐 최근에 좀 엇나가거나 이런 게 있는 팀을 상대하면 전술적으로 그 구멍을 아주 집요하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약간 챔스 우승은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에 못하지만 리그 우승은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정말 그걸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잡을 팀은 무조건 잡는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지만 그 뭐 싸울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상처 나면 여기만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런 네. 친구들. 가르디올라는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선수들로 다 갖춰놨어. 작고 영리하고 틈을 잘 파고드는 선수들로. 네. 그래서 8강이 다 나왔습니다. 네. 우리 앞에 8강이 다 나와 있고요. 이것도 기록이잖아요. 또 네. 8강이 나왔는데 잉글랜드 팀이 4개 다 올라갔어요. 4개 다 올라간 게 기록이에요. 네, 2008, 2009 시즌 이후로 네. 10년 만에 잉글랜드 팀들이 네. 챔피언스리그 8강에 4팀 올라갔다. 아 진짜요? 네, 그 당시에는 맨유하고 리버풀하고 첼시하고 아스널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옮길 수가 없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10년 만인데 10년 만이다. 네. 사실 뭐 토트넘은 사람들이 저는 경기 보고 왔는데도 그게 챔스인지도 잊어먹을 정도로 너무 가뿐하게 이겼어. 그것도 강팀이잖아요. 이거 이주 하나를 보고 오셨구나. 현지에서. 현지에서 봤는데 대단해. 제가 까먹을 정도로 너무 가뿐하게 이겨서 토트넘은 정말 리그에서는 지금 달걀거리고 있지만 챔스 두 경기는 너무 편안하게 이기고 그 경기 약간 뭐랄까 리그컵 64강 같은 느낌이었나요? 맞아요. 도르트문트를 상대했는데 도르트문트 상대했는데 너무 쉽게 이기더라고요.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막 몰아치다가 그 고비 한번 넘으니까 3대 0. 너무 간단하게. 아무튼 대단합니다. 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독일은 뭐 극도의 부진에 빠졌죠. 14년 만이더라고요. 이거 13년 만이고 14년 만. 2005년 이후로 처음이다. 한 팀도 8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왜냐면 다른 팀 몰라도 바이에른 뮌헨은 거의 8강은 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16강에 3팀이나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족족 꼭 잉글랜드랑 맞대결을 해가지고. 네 팀 중에 3팀이 붙었는데 네. 3팀 다 붙었죠? 네, 독일 입장에 3팀 다 붙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를 이제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네. 네덜란드의 아약스, 포르투갈의 포르투, 포르투. 그리고 하나 뭐죠?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렇게
네 팀. 네. 그래서 이제 총 5개국의 8팀이 8강에 생존해 있습니다. 자, 뭐 8강 이후에 대한 얘기는 그 대진 추첨이 끝난 뒤에 아마 서영욱 위원이 또 방송을 또 하실 것 같아서 그 현지 간단하게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5일 오전 11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한 15일 오후 7시 정도에 스위스 니옹에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네, 8강부터 같은 나라 클럽끼리 매첩 가능하고요. 네. 자, 어떤 대진이 제일 재밌게 될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붙고 아, 맨시티하고 아예 여기서 끝장을 보자 바르셀로나하고 붙고 유벤투스하고 토트넘하고 붙고 왜냐면 손흥민하고 우리 흥하고 우리 형하고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약스하고 포르투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올라와 달라는 뜻에서 아, 네, 그렇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짜오셨네요. 네, 굉장히 꿀잼인 어떤 그림이긴 그냥 합니다. 막 던졌는데 네. 뭐 워낙 대진이 어떻게 붙어도 재밌으니까 되게 꿀잼인 대진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 형과 이제 손흥민의 우리 대결. 형, 네. 끝나고 이제 손흥민이 우리 형이랑 유니폼 갈아입고. 그렇죠. 바로 그런 갈아입고. 거, 예, 우리 이제 인터넷 터집니다. 인터넷 터져. 그날 중계해야 돼. 우리 인터넷 그러니까 터집니다. 왜냐면 또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 요즘에 이게 영상 만들고 있는데 이게 대박으로 붙어야 박이 터지게 붙어야 우리가 또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진부하지만 메날도의 맞대결, 일명 메호대전이라고 하죠. 이게 진부하지 않은 이유가 두 선수가 그동안 라리가와 코파델레이에서는 짙게 붙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 붙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 메시가 처음 그 유럽 최강으로 올라선 즈음의 시기인 2010-2011 시즌 네. 이때 챔스에서 붙었어요. 이때가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최강팀으로 만들고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깨짝깨짝하면서 아마 코파에서만 레알이 잡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파랑 레알 챔스에서 다 붙었는데 이때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1승 1무로 올라갔고요. 근데 이 뒤로 이제 8시즌, 7시즌 동안 한 번도 이제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팀도 유벤투스 달라지긴 했지만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 챔스에서 한번 보고 싶다. 왜냐면 이 챔스는 못 보니까. 한 4강에다 붙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8강이든 4강이든 결승이든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내년이 되면 조금 더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지금 16강에서 히트를 치고 올라오고 마법을 부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붙자 한번. 그렇죠. 8강이든 4강이든. 왜냐면 이 두 팀 모두 특징이 뭐냐면 기존 두 선수의 소속팀보다 지금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이제는 그 진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이 아니고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처럼 대결을. 보이게 됐어요. 제가 기록을 보고 왔는데 호날두가 골은 줄었어요. 골은 줄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시절보다 골의 관여는 늘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44%였고 그러니까 호날두가 네. 유벤투스 공격 그 자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죠. 정말 44%면 둘 중에 하나는 호날두가 넣던지 네. 어시스트를 했던지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기록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 기록이었어요. 그럼 챔피언스리그에 3골 더 했으니까 1%는 더 올라갔겠죠? 네, 뭐 3골 다 했으니까 많이 늘었겠죠. 네, 맞아. 2008년에 챔스 4강에서도 이제 당시 메뉴였나? 당시 메뉴였던 호날두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메시랑 붙어서 뭐 이렇게 메뉴가 올라간. 저 때는 그 스콜스의 한 방이었나요? 네, 박지성 있고 그랬을 때인데, 네. 그죠. 그때 그리고 2010-2011 시즌 그리고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없었으니까. 근데 호날두가 이렇게 붙으면 호날두, 메시가 다른 세 팀에서 붙게 되네. 호날두가 팀을 다 달리하면서. 그렇죠. 맨유, 레알, 유벤투스. 메시는 이제 바르셀로나 고인물이고, 호날두는 이제 기러기. 근데 정말 좀 박력이 좀 떨어졌어요. 바르셀로나 자체는. 근데 메시는 여전하고 그러니까. 유벤투스도 뭐 김영민 기자가 계속 쓰지만 되게 전술적인 팀이고 한데 어쨌든 호날두 하나로 올 시즌 지금 챔스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진이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해주신 얘기 중에서 좀, 재밌을 걸 만한 얘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꿀잼 8강 대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얘기했고요. 독일이 몰락했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약간, 이제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명문팀의 과도기, 가독이죠. 리빌딩 시기가 겹쳤죠. 레알, 그리고 바이에른 둘 다 그 감독 선임해 가지고 큰 홍역을 겪었던 게 공통점이잖아요. 레바민 중에서 두 팀이 그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세리아나 독일의 이제 바이에른을 제외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적으로
다들 좀 이렇게 과도기를 겪었고 과도기 겪은 팀들이 좀 여럿 나오다 보니까 다른 리그에서 힘을 많이 쓰는 팀이 나오지 못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과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메시와 호날두. 사실 바르셀로나도 제가 우리 그 출장 가서 봤는데 네. 예전에 봤던 바르셀로나는 분명 아니더라고요. 음. 너무 좀 늘어지고 그날은 심지어 비겼어. 아 경기 흐름이 늘어진다. 한골 아까 PK로 한 골 넣어서 이겼는데 늘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또 귀신같이 올라오고. 그 뭐 리옹 어제 골 넣은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알던 바르셀로나였고 호날두도 안 되다 하니까 뭐 세 골 넣어버리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팀들은 그런 선수를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레반도프스키가 잘하지만 그 정도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과도기고 뭐 그런 걸 보면 과도기의 시기네요. 그럼 누가 지금 제일 안 과도기인가요? 여기 온 뭐 팀 중에? 당연히 잉글랜드 팀들 얘기를 왜 EPL 팀들 현저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네 팀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1, 2, 3, 4위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나? 일치해요. 메뉴 4위 위에 올라와 있는. 맨유 4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아니 졌다. 최근 한 경기 졌지. 네. 아스날한테 져가지고. 아무튼 뭐 이 네 팀이 최소한 잉글랜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옛날 한 10년 전에 빅4 할 때는 그 빅4가 다 막 8강 오르고 그랬을 적이 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게 아예 네 팀이 전력이 안정된 팀이 네 팀이 있다는 뜻인데 최근에는 잉글랜드가 막 빅6, 빅7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과도기 겪고 이러면서 오락내락 하거든요. 근데 아예 리그에서도 빅4, 챔스에서도 빅4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오히려 좀 잘 나가는 요인이 된다. 왜 라리가에서도 레알, 바르시, 아틀레티코가 정확히 3강이면 이 세 팀은 다 챔스 동시에 잘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안정권에 든 팀이 동시에 빅3, 빅4 이렇게 나오느냐가 안 나오냐는데 현재 이 네 팀이 잉글랜드에서도 빅4고 챔스에서 8강 올랐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약간 좀 10년 전을 생각하게 한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뭐 같습니다. 쏟아부은 돈도 아마 이 네 팀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 수비수들이 정말 1,000억 가까이 팔리는데 비싼 수비수들을 살 수 있는 팀들이 저 네 팀 정도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사실 리그에서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잘 못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수비수가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토트넘이나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의 수비진은 뭐 수비를 조직적으로 잘한다는 유벤투스와 비교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손색이 없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폰이 형 하면서 이제 미스트 마운틴님이 울고 계신데, 그쵸? 1차전 끝났을 때만 해도, 와, 부폰이 유벤투스 떠난 뒤에도 뒷방 늙은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스 담당하면서 펄펄 나는구나. 부폰이 형 8강 가겠구나. 했는데 16강. 부폰이 사실 실수만 안 했어도 갔을 거야. 네, 그 하나만 실수 안 했어도 경기가 안 뒤집어졌을 텐데. 근데 모르죠. 또 부폰 내년까지 계약돼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에 능력은 있는데 참 못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네, 이제 나중에 하시죠. 프랑스 전문 류청 기자의 기사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